오늘 내일 하는 건 맞죠. 아. 아니 상식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살에도 지팡이 짚고 한겨울에 샌들 신고 그다음에 이 심장 근처에 패치 붙인 것까지 나타나서 정합해 보면 자 김일성이 94년에 82살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아버지 김정일은 69살에 네.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지금 내려오잖아요. 지금 제일 나쁘잖아요 조건이. 그럼 답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통치 스트레스.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죠. 후계자. 다음 만약에 이 사람이 급사를 했는데 네. 지명해놓은 후계자가 뭔가 그 역할을 못할 때 누가 받아갈 것이냐. 사실 뭐 푸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안이 뭐냐?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지?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고 만일에 마두로가 죽었거나 아니 이번에 한 피격 당했잖아요. 그럼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자 이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란의 비극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뿌리가 없어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2026년이 상당히 버라이어티할 것 같다는 점은 변함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해외와 교류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전 세계 분위기를 또 잘 알아야 우리도 또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란 사태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공식 보도 말고 하여튼 SNS에도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그 앞에 우리 위쪽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한번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자연구위원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구본 연구소, 저의 사랑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지구본 연구소라는 컨텐츠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조금 아까 화날라 그랬어요. 왜요? 멘트가 뭐 누구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누구 드라이하게 그냥. 아니, 어쩔 수 없죠. 왜냐면 한 2년 이상 거의 2년 넘었죠. 그쵸? 거의 한 5년 가까이. 그랬나요? 네, 몇 년 5년 가까이 같이 또 했죠.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란 상황이 이제 오늘 제일 핵심 얘기긴 한데 그 전에 지금 북한 얘기 잠깐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떤 걸 체크하고 싶으시죠? 아니 지금 김정은이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가 자꾸 있어갖고. 라는 얘기를 우리 조한범 연구위원님께서 네. 좀 풀어주신 걸 제가 봐가지고 아니 실제로 오늘 김정은 내일 하나요? 김정은? 42살이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 오늘 내일 해요. 아니, 그런 의미로 오늘 내일이면 안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독재 국가 중에 가장 독재잖아요. 권력은 독재자 하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독재자 건강이 관심사입니다. 네.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84년생인데 키는 70cm 정도 추정돼요. 170. 170. 근데 몸무게는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40kg 중반대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140까지 가요? 네, 140대. 한창 좀 빠지지 않았었어요? 빠져도 또 쪄요. 아, 네, 근데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14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담배. 아니요, 더 나쁜 습관이에요. 뭐죠? 새벽 5시가 취침 시간이에요. 잠을 제대로 안 네, 자는구나. 지 입으로 말했어요. 그건 집안 내력이네요 보니까. 밤늦게까지 앉아. 왜냐면 그 아버지 김정일도 그랬잖아요. 남 잘 때 네. 조용할 때 이제 남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이 노동신문에 자기 아침 취침 시간이 5시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평양종합병원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밤에 현지 지도할 때 그 시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대략 시간이 새벽대예요. 새벽 3시 반, 뭐 4시 반 그래요. 그 일찍 깨서 한 게 아니고 안 자고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항상 기록용에는 어떻게 나오냐? 밤잠을 안 주무시고 인민을 돌보신다. 꼭 새벽에 전화해요. 기록용아, 뭐 새벽에 2번 걸어오신 전화. 자 일단 아주 안 좋아요. 악덕상관이군요.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엔 담배. 그렇죠. 담배는 손에 담배를 달고 살더만. 네, 들지 않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네.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펴요. 초등학교에서도 펴요. 정말로요. 유치원생
그 초등학교 유치원 맞아요. 교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잘 키워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원에서요. 맞아요. 그다음에 수해 현장에 공부부터 애서도 담배를 피워요. 예. 그 이제 현성월이라고 김 위원장, 김정은 수행비서가 있거든요. 네. 그 맨날 고치백 들고 다닌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잿더리? 하나, 잿더리, 크리스탈 잿더리. 꼭 그걸 써요. 심지어 자기 딸한테 성냥 들고 다니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에서 스탠스 자리, 그 다음에 뒤통수, 네네네. 그 다음에 30살에도 지팡이 짚고, 한겨울에 샌들 신고, 그 다음에 이 심장 근처에 패치 붙인 것까지 나타나요. 자기 집에서 리설주랑. 아 그래요. 그럼 종합해 보면, 자 김일성이 94년에 82살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아버지 김정일은 69살에 네.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김일성도 객사했어요. 묘양사 때. 네. 그럼 지금 내려오잖아요. 아. 지금 제일 나쁘잖아요 조건이. 그럼 답은 나오는 거죠. 아 40대. 그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통치 스트레스 그거 있겠죠.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내일 한다는 게 그럼 물어봐요. 오늘 내일 한다고 10년 됐는데 안 죽었어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네. 오늘 내일 하는 건 맞죠. 아. 언제 어떻게 될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근거 없다가 아니 상식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보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죠. 그 최근에 김주애가 진짜 완전 전면에 등장을 시키잖아요. 하다못해 막 금수사 저 참배할 때 보면은 아예 정중앙 자리를 딸한테 저렇게 저게요. 내주고. 저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예. 저 자리는 가족 참배가 아니에요. 예. 최고 지도자의 서열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왼쪽에 맨 왼쪽에 머리 조금 환한 양반 저 예. 안경 낀 사람이 조영원이 안경 안 꼈네요. 조영원이거든요. 조영원 뒤 5번째 줄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끝에 왼쪽이 김여정 자리예요. 아. 항상 그 자리에 서요. 저긴 서열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부부장 자리니까. 예. 김여정도 항상 저 5번째 끝에 서는데 지금 김주애가 가운데 섰잖아요. 네. 김정은, 리설주가 지금 옆 배경으로 서 있잖아요. 네. 저건 북한 역사상 없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주애가 또 하나는 일본 매체가 분석을 했는데 저도 매일 보거든요. 텔레비. 김주애가 20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네. 2013년생인데 네. 9살 때 나왔죠. 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선중앙 텔레비전 노출 횟수가 600회예요.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나오는 분이. 예. 네. 왜냐 기록 영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록 영화 매일 방영하거든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김주애가 뭐 후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뭐 미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김주애인 그런 거예요. 상해는 아니 실하네. 600회를 내보내요. 그래 그다음에 저런 사진을 뭐 사랑하는 딸내미 사랑한다. 무슨 뭐 그냥 뒤에 아들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런 다음에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나야 이렇게 말해. 그래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북한의 김정은 건강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다 목격이 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오늘 가든 내일 가든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는 왔다. 그리고 김주애가 다음 권력을 거의 확실시 다음 권력 가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된 것 같다. 네, 요 정도까지.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시다 이렇게. 제가 무슨 탈북자 인터뷰를 봤었는데 예. 북한에서는 김주애가 핵을 만드는데도 동참하고 있다. 컴퓨터 천재다 이런 걸 가르친대요. 아,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안 가져왔네 그걸.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만해 소책자예요. 네. 이게 84년에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온 건데 조총련이 뿌린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미 84년에 네. 후계자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미 여자 염두에 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후계자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건 위대해서 네. 김정은이 후계자는 건 위대해서 그러니까 되면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네. 네. 뭐 3살 때 총을 쐈네. 김정은도 그러거든요. 네. 3살 때 운전했다는 거예요. 3살 때 애가 이렇게 다요. 이게 악셀레이터에 다리가. 3살 때 권총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폭탄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천재다. 아. 뭐 핵폭탄 설계했다 이런 얘기 슬슬 뿌리는 작업이 거예요. 시작됐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거를 위대성 교양이라고 그러고 위대성 교양이라는 책자가 따로 있어요. 하여튼 대단하다. 위대한 김정은, 김주애까지 이어지면 이제 4대 가는 것 같은데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아고 약간
안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사실 뭐 왕정 국가를 자처하지 않는 이상 최근에 세습을 4대까지 간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나라니까 예. 아까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슨 가능성이든 열어놓고 오는 게 맞기는 한데 뭐 글쎄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사대를 만약에 못 가는 시나리오면 그럼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자리에서 어떻게 뭐 변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공백을 누군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죠. 후계자. 다음 만약에 이 사람이 급사를 했는데 네. 이제 명예는 후계자가 뭔가 그 역할을 못할 때 누가 받아갈 것이냐. 사실 뭐 푸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누군가는 있겠죠. 그럼 다 시스템은 우리가 있는데 알기는, 우리가 알기에는 어려운.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긴 간다. 4대까지 사대로. 가긴 간다. 왜냐? 우리는 뭐 대통령 탄핵 때도 또 선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쪽은 김씨 아니고는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위대하면 된다며요. 김씨이면서 위대성을 만드는 백두혈통. 거죠. 네. 그럼 나중에 김주혜가 커서 결혼을 하더라도 김씨랑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래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답이 쉬워요. 탈북자분들이 남편 성 바꾸면 돼 그러더라고요. 김씨로. 아, 그러니까 엄마 성 따르면 되죠. 4대까지는 가는데 네. 우리 최 박사님 말씀대로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단종이나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오래 유지는 안 될 것 유지가 같고. 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북한 상황 한번 저희가 짧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네. 어디까지 지금 된 건지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인터넷도 끊기고 뭐 통신 끊기고 이래서. 그렇죠.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언론사들이 조금씩은 뭐 정보들 캐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뭐 보도된 것들 조금 종합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된 것 같아요. 네. 12월 말 작년 말부터 이제 이란 내에서 뭐 하메네이 물러나라 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지금 2주를 넘기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에서는 통신까지 지금 끊어가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현지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나 뭐 시민들의 SNS 이런 걸로 조금씩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그냥 중기관 총을 난사하거나 기관총이요. 예, 뭐 기관총을 국민들한테. 난사하고 시위대를 향해서 예. 확인 사살하고 뭐 아니면 아예 머리와 눈을 조준 사격해가지고 뭐 일종의 학살을 해서 지금 일단 이란 보건 당국자가 인정한 뭐 일종의 공식 인정된 사망자만 3,000명을 넘어섰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가 한 12,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도심에서 대량 처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란 당국자가 밝혔을 정도면 무조건 이 숫자는 훨씬 넘어간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3,000명 이상은 이제 뭐 확정이고 예. 뭐 인권 단체들에 따라서 뭐 8,000명, 10,000명, 12,000명 여러 숫자가 나오지만 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은 보통 이란에서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면 보통 한 2,300명 정도는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나오면 꽤 심각한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통례되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이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상당히 중차대한 이제 상황까지 갔었고 네. 어쨌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진정이 됐어요? 네, 더 이상 이제 대규모 시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테헤란 지역에서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뭐 잔인무도하던 뭐 어떤 수단을 동원하던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아예 질리게 만들어 버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달리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은 거죠. 대안이 뭐냐?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평범한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누구나 신뢰할 만한 뭐 야당이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나마 어떻게든 과거에 이슬람 혁명 그리고 이제 8년간의 총력전을 버텨내서 새롭게 만들었던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지? 그동안에 아랍의 봄에서 봤던 수많은 나라들, 뭐 이집트, 뭐 이라크, 혼란 그 자체였잖아요. 그거보다는 자꾸한 뭔가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세력들도 많고요.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정치에 상당히 능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이제 진압 이후에 네.
또 테헤란 시내에서 어마어마한 또 인파를 모아가지고 친정부 시위를 또 전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장엄한 분위기에 뭐 어떤 시위를 또 조직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 우리 안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한 거죠.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뭐 일단 좀 지켜보다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려다가 이제 상황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인터넷을 끊는 겁니다. 예. 인터넷을 끊으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강경 진압이 이어지고 뭐 수백 단위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했죠.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그 위성 통신 스타링크. 시스템 스타링크를 네. 통해 가지고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테헤란이나 주요 대도시의 암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제 스타링크 이제 수신기를 이제 많이 판매하는 네, 모습도 네, 있었고 네, 네, 네.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란 상공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뭔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터넷이 끊기면서 이 스타링크도 거의 막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빌려온 이제 대위성 방해 장치를 이제 가동을 하면서 그래요. 예, 뭐 들리는 말로는 이제 거의 정보 손실률이 80%가 이상이 돼서 뭐 거의 안 된다. 예. 그런데 재밌게도 이 와중에 화웨이 전화기는 또 통해요. 왜? 이게 이제 이란 전체 통신망이 화웨이 시스템이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란에 갈 때 이제 로밍을 해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빈틈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화웨이 폰은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여기다가 뭐 스크립트를 한두 줄 적어 놓으면 뭐 이제 SNS도 접속이 가능하고 뭐 이런 이제 의외해가지고. 나름대로 의외 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의외로 이제 이 테헤란이나 이런 지역에서 어떤 모습이 벌어졌는지를 제일 빨리 캐치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동네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중국 사람들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내 자식, 우리 남편 그렇겠죠.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든 해보는데 신기하게 연락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주 정도 시위가 이어졌는데 이제 약간 끝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가 된 상태고 이게 시위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동력이 있어야 되죠. 네. 동력이라는 것은 지도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독려를 할 수 있는 뭐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차단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이란 시위에는 규모는 컸으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대안이 뭐지? 라는 뚜렷한 구심점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신정 정권이라고 하는 이슬람 공화국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유의미할 만큼의 논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합의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길거리 나서기 일단 불만 있으니까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강한 압박 들어오고 거기다가 대안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힘 좀 빠졌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전 팔레비 국왕에 다시 돌아오자 왕정 예. 복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야 그냥 우리 공화국으로 자유스러운 공화국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 공화국 자체는 좋은 일인데 이게 지금 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네. 저 사람들만 물갈이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네. 이 주체들이 모인 시위다 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한번 강력한 압력을 받았을 때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철권 통치의 ABC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음이 뭐냐가 이제 가장 핵심 변수인데 미국이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려는 멘트를 계속 맨날 날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멘트를 잘 보면 이제 수위 조절이 많이 됐죠. 처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곧 이제 도움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강경 시위가 이제 이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진압이 이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톤이 많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처형은 이제 늦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 톤이 약간 네. 우리가 경고 메시지를 백악관 차원에서 이란에 경고를 했더니 처형을 멈추더라 이런 톤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기 생색도 내는 거예요. 네, 이 라고 상황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실제로 이란에다가 어떤 세력을 투사하기에는 지금 전혀 빌드업이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태가 급진전되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개입을 할 거냐? 개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 부랴부랴 여러 가지 빌드업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어도 아마 한 2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갖고 마두로 딱 잡아갔는데 그것도 상당히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초반에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베네수엘라 특사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했죠.
그래서 미국하고 관계 잘 지내고 예. 하면 문제 없어. 아니면 너만 피해주면 너가 어디 가서 너 돈 펑펑 쓰는 거 용납할게라고 했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항공모함도 배치하고 병력도 배치하고 네. 그게 작업에 2달 이상 걸렸어요. 그 연말에 이제 일 처리 깔끔하게 했는데. 근데 10월 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크 루비오가 밀어붙여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잡아오자. 예. 라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일주일 연기돼서 1월 네. 3일 날 이제 잡아온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자신감 얻었을까 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턴들의 이제 앞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방 안보 전략 이런 거 하면서 서반구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다 손대고 네. 부랴부랴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 안 써.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고 미국을 네. 위협하는 세력으로 커나가는 것도 용납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직접 견제를 못하지만 중국과 잘 지내는 친구들 하나씩 우리가 손 봐주면서 우리는 철수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쳤고 이번에 이란에서 만약에 어떤 성과를 낸다 그러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발을 빼도 아무 문제 없지. 다음에 누구? 중국이랑 가까운 친구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서 또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 미국이 지금 이렇게 그냥 들어올래다 많은 정도로 하면 또 약간 다른 나라들로부터 역시 또 타코 뭐 이런 얘기 듣지는 않겠습니까? 타코 맞아요. 아 타코예요? 네. 베네수엘라는 네.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작전이었던 거고 아, 제가 만일 트럼프인데 루비오가 이거 하자고 그랬으면 저는 뺨을 때렸을 거예요. 미쳤어? 저건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고 정말 우주 군대에다가 기적에 기적이 겹쳐서 가능했던 거지. 만일에 마두로가 죽었거나 아니 이번에 한 피격 당했잖아요. 헬기가. 그럼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자 이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란의 비극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뿌리가 없어요. 네. 지금 팔레비 왕조 돌아오라 그러는 게 1925년에 레자샤 팔레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세우거든요. 그 이전에도 왕정에서 혼란스러운 네. 왕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민주주의의 기회가 1951년에서 53년까지 왕정이지만 총리가 있었거든요. 모사데그 총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움 석유회사, 네. 이란에 빨대 꽂고 꿀 빨아먹고 있었거든요. 왕정이랑. 근데 모사데그 총리는 이란의 최초이자 마지막 입헌 민주주의자로 규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회세, 이란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란 석유의 국영화 이걸 추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이 영국이 미국한테 이제 불러요. 얘들이 우리 석유 뺏어간다. 그래서 그때 영국의 MI6 정보기관 네. CIA가 배후 작업을 해서 모사데그를 실각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영국, 미국 국제 메이저들이 와서 석유에 또 빨대를 빨아요. 그러면서 이 팔레비 왕정과 연합을 해서 독재, 권위주의, 반공, 반이슬람, 친외세 이 정권을 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레비 돌아와라 그러지만 팔레비는 최악의 왕정이었어요. 고문, 학살, 대표적인. 그러니까 호메인이 이슬람 혁명이 왜 성공했냐? 호메인이 원래 기반이 없었어요. 워낙 이제 워낙 팔레비가- 나쁘니까, 네. 워낙 나쁘니까 호메인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 호메인이는 자기 기반이 취약하니까 혁명 이슬람 신정 국가를 위해서 혁명 수비대를 창설해요. IRGC라고. 지금 한 20에서 25만이거든요. 그다음 이 외곽이 바시디 민병대라고. 이 사람은 수백만이에요. 정예만 합쳐도 양쪽만 합쳐도 100만이거든요. 지금 총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기군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최정예 신정 국가의 물리적인 통제력을 갖춰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바시디 민병대는 뭐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취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이익의 축이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기회는 호메니가 89년에 줬거든요. 네. 그때 후계자는 몬타제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몬타제리는 뭐냐? 안 된다 신정국가. 종교는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상당히 민주주의자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이 끝날 때거든요. 아. 88년에. 네. 근데 이제 비극이 벌어져요. 이 하메네이의 관계에 있는데 약 3만 명의 정치범을 즉결 처형합니다. 이란에서 네, 3만 명. 3만 명을 직결이라는 왜냐? 건 다 죽였다는 네, 거예요? 다 죽였어요. 지금 최대 3만 명이거든요. 시신도 몰라요. 시신 인도 안 했으니까. 뭐냐? 이 혁명 끝나가자마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이 약해졌어? 이제 먹어야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호메니에게는 쾌재예요. 이란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는 신정국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럼 반체제가 다시 신정 체제를 흔들까? 그러니까 반체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하메네이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몬타제리는 이걸 반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몬타제리는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메네이가 꿰찬 거거든요. 두 번째 기회가 사라진 거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이 개입한다? 미국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뼛속 깊이. 하메네이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미국은 원래 그냥 원래 싫어하는 원래 거예요. 싫어하고. 다만 이제 하메네이가 워낙 싫으니까 예. 팔레비까지 그 썩은 팔레비까지 부르는 거고 네. 야 미국이 좀 개입해줘 이러는 거지. 예. 이 안에가 지금 뭐 미국이 들어오면 또 두 번째 뭐냐. 이란은 지금 미국이 때리는 게 싫기도 하지만 때리면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외부의 전쟁으로. 주변에 사우디, 카타르, 이스라엘 이쪽으로 확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쟁으로 비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나 들어갈 거 하다가 옆에서 그럼 큰일 나요. 지금 사우디, 카타르 다 지금 막고 일단은 있어요. 좀 지켜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하필 이 시점에 이제 걸프 지역에 이제 항공모함도 하나도 없었고 네. 다 카리브해나 다른 지역에 배치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던 항공모함을 이제 보내는 중인데 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 가는 중에 가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 걸리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도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편성들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가까웠던 지난번에도 이제 이란한테 미사일 맞았던 카타르 지역 이제 기지들 이제 인원들 철수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내 미국인들이라든지 뭐 영국 사람들 이제 대피하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빌드업을 해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하나씩 작업을 할지 아니면 그런 뭐 와중에 기습적으로 뭐 미국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일단 타격을 해놓고 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런데 너희들이 일단 대화를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협상을 준비했는데 니들이 사람 죽이면서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군사력을 쓰지 않고도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 체제를 바꾼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미국을 싫어하지 마. 미국이랑 안 좋은 애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미국 회사한테 어드밴티지를 줘. 이 정도만 들어주면 다 친구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네. 근데 이번 이란 그 시위가 이렇게까지 커진 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란의 상인들이 이제 주축이 됐다는 얘기도 바자르라고 하고. 네. 브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네. 이제 테헤란의 우리로 따지면 남대문 시장 같은 예. 이제 이 지역에서 상인이 이제 시위를 벌였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1979년 혁명에 있어서 보면 세 가지 세력이 그 당시에는 동참하면서 혁명이 예, 성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빈민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합이 되고 결국 이제 군부에 이탈이 되면서 79년 혁명이 성공됐는데 그 상징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사실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권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서 나름대로 이득을 보고 친정부의 어떤 한 분파로서 여겨져 왔는데 이 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아 판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느꼈죠. 그러니까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왜 시위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 이란 같은 나라에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입하는 거예요. 밀수 같은 거 아니에요? 밀수도 그렇고 네. 자원 어떻든 외화를 가지고 달러든 유로든 네. 가지고 뭔가를 수입만 하면 돈을 벌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시장 상인들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장 상인들의 특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혁명 수비대와 결탁되는 대기업 집단들, 그 다음에 각종 이슬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특혜받은 기업들. 이 친구들이 조직화된 힘으로 인해서 뭐 해외 무역을 독점하고 밀수 경로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체적인 건설 사업, 국가 예산의 착취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활이나 영향력이 위축되는 걸 봐왔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고 네.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거예요, 화폐 가치가? 1년 사이에 한 90% 정도 떨어졌죠. 90%가 예, 떨어졌어요? 우리 지금 10% 떨어져 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네. 90% 정도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있는 물건을 팔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어와야 또 팔 텐데 네네네네. 물건을 들어오려면 내가 외화를 가지고 있던지 이게 원활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원활치 않았는데 지금은 더더욱은다나. 그러면 이란이 팔고 있는 석유 수익이나 이거 누가 다 가져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국 수비대나 종교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런 이유가 이제 이번 시위의 가장 큰 동력이었고. 근데 이번 시위는 이게 시작이지 네.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다 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다 묶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두 번째 이란의 지금 은행 체계가 지금 부실화돼 있어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 체계가 네. 예, 왜냐하면 은행이 다 부실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정권과 결탁된 은행 체계의 부실을 음. 부도나면은 부도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돈을 찍어내 살려줬어요. 아. 안 그래도 지금 돈이 그 제재로 인해서 휴지인데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상인들은 예. 생각보다 원래 79년 호메이니 혁명 때도 예. 이 상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핵심 지지층이에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왜 움직였느냐? 아침에 물건을 사와서 팔았어요. 8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 20원 남았잖아요. 네. 저녁이면 이 물건이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첫 번째. 예. 두 번째, 지금 추가적인 제재를 지금 미국이 부과하고 있어요. 예. EU도 부과했어요. 그럼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지금 화폐 가치가 10년 전 2015년이 JCPOA라고 이란 핵 합의를 할 때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한 44분의 1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첫째 해결이 안 돼요. 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란 여성이 히잡 안 쓰고 아. 담배 네. 피면서 예. 그 저기 하메네이 사진. 네. 그 이게 뭐 거기다 불 예. 붙여서 이제 담배 피는 어디서 사진.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히잡 싫다. 담배 못 피게 돼 있거든요. 아. 하메네이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이제 상당히 형해화된 이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난 2022년 이제 시위를 통해 가지고 네. 사실 최근에 이란에서 나왔던 많은 시위 이전에도 보면 이미 여성들 대도시 같은 경우는 누구도 히잡 안 쓰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도덕 경찰 사실 이미 없어졌거든요. 보면. 테헤란에서 대도시에서 이를테면 이제 콤 같은 아주 그 보수적인 도시에서도 네. 그냥 다 머리 결 내놓고 자유롭게 다녀요. 그 누가 뭐라고 못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들 아니면은 의외로 유연성을 발휘를 합니다. 이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 내놓고 다니는 여성들을 때려 잡아가지고 이 뭔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강력하게 탄압을 했지만 더 이상 이거 막을 수 없다라고 이미 2022년에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은 안 했으나 다들 암묵적으로 안 한 거죠. 아 이래도 돼.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들은 그동안 이제 발휘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제 문제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들이라고 하는 결탁된 세력들이 갖고 있는 외화 지금 밖에 갖고 있어요. 다 카타르나 네. 두바이에 다 있어요. 네. 이거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 늦게 갖고 들어올수록 떼돈을 벌어요. 아. 이 문제를 이제 국가적으로 틀어쥐고 바꾸면 되는데 네. 다 자기 편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심각해지고 네, 있는 네. 거죠. 그 왜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 하메네이까지는 안 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메네이 죽어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팔레비를 시위에서. 소환했다는 얘기는 뭐냐? 아주 쓰레기인 팔레비 정권보다 더 쓰레기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이제 진짜 하메네이가 오늘날 하거든요. 아. 89살인가 그렇죠. 예, 80대 중반인데다가 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끝물이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네. 거기다가 지금 워낙 대량의 학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피는 텐션 긴장을 가져요. 긴장을. 거기다가 이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자 보세요. 이스라엘한테 얻어맞았어. 네. 미국한테 폭격받았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다음에 경제에 손 쓸 수가 없어. 네. 심지어 페제키안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나도 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럼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집권하고 온다 이게 아니라 이제 거대한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피로 누른 거예요. 네. 피로 누른 거라고요. 네. 혁명 수비대가. 그럼 이거는 생각해 아니 지금 뭐 12,000이면 4인 가족이면 4만이 연루된 거고 네. 뭐 친척까지 치면 수십만이 다 직접적인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 개입해서 마두로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이게 워낙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전쟁 권한은 의회가 있어요 선포를. 네. 대통령은 개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두로 잡아갈 때 누가 잡아가요? 군인이 잡아간 다음에 내려서는 마약 단속국이 잡아가잖아요. 네. 왜냐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소됐으니까. 현행범 예, 잡아온 거다. 예, 쇼죠. 네. 그런데 마두로를 제거하고 나서 마차도 평화상 받은 사람은 내비두고 로드리게스 독재자라고 손잡잖아요. 왜 통제하려고. 근데 하메네이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신정 지도자예요. 하메네이 체포해요? 이 사람 제거하고 나면은 이 거대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바시드 민병대, 기득권 세력 이게 통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그 와중에도 뭐 물밑에서 이제 미국 쪽과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 수비대 관련 인사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면 그것만 딱 제거하고 나머지 기득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테니까 바꾸면 되지 않냐. 그렇다고 신정만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만 빼고 이슬람 국가 그대로 가고 IRGC 그대로 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업도 그대로 가고 뭐 터키처럼.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은 이제 이란 문제는 또 이제 중동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의 또 움직임도 이제 봐야 되고 이스라엘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타냐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니까 네. 이란에서 뭔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단순한 이제 그건 그러한 안 사항은 되고. 아니고 상당히 네. 복잡한 사항인데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하메네이가 원체 나이가 많고 고령이다 보니까 네.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조용히 가주시면 예 나머지 문제는 오히려 다 그걸로 저 양반이 다 저지른 거고 저 양반이 잘못된 지시를 했고 결국 신의 곁으로 갔고 예.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다 이야기를 해보자. 네. 그런 출구가 있긴 있네요.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란을 페르시아 사람들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페르시아인들 비중은 한 65% 70% 정도고 나머지는 쿠르드를 비롯한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이란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리비아나 뭐 다른 이라크나 이런 나라처럼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내부적으로 타협책을 찾으려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속화될지 네. 아니면 오히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단 이거는 막아내놓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더 늦어질지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2026년이 상당히 버라이어티할 것 같다는 점은 변함없는 것 네. 같습니다. 이란이랑 그래도 좀 사이 좋은 나라 좀 있어요? 이란이랑 사이좋은 나라 중국. 러시아. 현재 중국, 러시아. 네. 그래서 하메네이 망명하면 러시아로 갈 수 있다 이런. 러시아로밖에 갈 데가 없죠. 근데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망명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신적인 존재였는데 네. 모든 걸 잃고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 예. 그것보다는 아마 거기서 최후까지 이따 가는 게 최후를 차라리. 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꾸 이란의 미련을 갖는 건 네. 사실은 트럼프의 큰 빅픽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네. 예.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1위거든요. 네. 이란은 3위예요. 예. 사우디가 2위예요. 예. 이란만 장악하면 1위와 3위를 장악하고 이란은 또 가스는 세계 2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까지만 내 말을 들어주면 아. 세계 경제는 트럼프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가를 조작하면 푸틴도 코 끼는 거고 중국도 코 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란을 손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마차도가 낮에는 반미, 밤에는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네. 로드리게스가. 로드리게스 네. 부통령이. 그다음에 이제 마차도는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그 사람도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 그걸 줘요. 노벨 위원회에서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매직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뭐 다 할 수 있다. 뭐 그린란드 공격한다, 콜롬비아 폭격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베네수엘라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쫄리잖아요. 일단 상황을 변동시키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상 흔드는 거는 흔들어 놓고 판을 흔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정리는 못하죠. 네, 정리는 아마 다음 사람 몫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런 트럼프의 행보를 예. 김정은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마두로 체포한 날 미사일 쐈잖아요. 무섭죠. 쫄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가 사람을 물면 이상하지 않은데 사람이 개를 물면 이상하게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뭐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트럼프 일기 때 이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이 네. 2024년 8월에 이 회고록을 냈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회의 중에 이랬대요. 멕시코 마약실 폭격할까? 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북한 열병식 하는데 그때 한 번에 다 날려버릴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 나와요. 했죠.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는 다음은 내 차례인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없어요. 많이 다르니.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음은 내 차례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마두로 잡아간 다음 날 극초음속 미사일 두 발 썼어요. 네. 우리 세다. 네. 그다음에 전 이번에 무인기 공개했잖아요. 아. 그것도 들여다보면 자기네가 특수한 방공망으로 특수한 작전으로 했다. 이제 구구절도 나와요. 예. 뭐냐, 우리 방공망은 달라. 아. 우리 건드리면 안 돼. 우리 들어오면 세. 다 바로 그렇죠. 알아.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안 좋죠. 쫄리긴 불쾌하죠. 네. 4월 달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보면 예.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또 눈치껏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란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이제 현재로 보면 이제 그 대규모 시위는 아마 적어도 테헤란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것 일단 같고. 뭐 대규모 보안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여전히 네, 남아 불씨는 있다. 여전히 남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상황 워낙 뭐 외신들도 많이 좀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고 또 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두 분 모셨는데요. 예,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